7, 8월 잘 나가던 국내 증시에 급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오늘 좀 긴급하게 시장을 좀 진단하면서요. 또 9월에는 이제 공매도 또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9월을 내다보는 전략을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좀 사실 숨가쁘게 달려온 바는 있죠. 그런데 좀 얌전하게 조정을 받아주면 좋은데 그래도 조정폭이 커서요. 급등에 따른 좀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도 될지 아니면 하락세로의 일정 부분의 전환 이렇게 구조적으로 봐야 될지 어떤 시각이세요? 하락세로 구조적인 전환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그동안 뭐 기업 수기나 경제 지표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앞서갔거든요. 네. 그 괴리가 좁혀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좀 조정 국면이 좀 지속될 것이다. 네. 구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에 좀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좀 쉬는 기간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한 것처럼 산책하는 개가 지금은 너무 앞쪽으로 간 측면이어서 거리를 좁히는 함께 산책해서 앞으로 가긴 가지만 거리를 좁히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말씀하신 그 개가 너무 앞서갔는데요. 지금 주가 관계가 깊은 일평균 수출입 동향이나 그다음에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이런 것들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주가하고 그런 경제지표하고 거리가 너무 벌어졌는데 경제지표가 그만큼 주인이 그만큼 빨리 달려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개가 주춤거리든지 좀 뒷걸음질을 하는 국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비유에서 뭐 개 얘기를 한다고 기분 나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주가와 실물 경제 그 상관관계를 산책하는 그 주인과 개에 비유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개의 의미가 나쁜 게 아니라 주가가 가격이 항상 빨리 가거나 뒤로 간다. 그걸 좁히는 과정이고요. 근데 지금의 사실은 장세가 그러면 실물이 좋아져서 올라왔느냐 주가는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엄청나게 공급되면서 주가가 오른 거기 때문에 유동성의 훼손 요인이 없다면 괴리가 있지만 또 그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유동성을 고려하면 많이는 안 틀어질 것 같은데 사실 뭐 제가 그동안 3분기는 좀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지금 3분기 초반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게 유동성의 힘이었는데요. 지난 6월 기준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단기 부동자금이라는 게 무려 1262조 정도 돼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는 한 22%나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동자금 중 일부가 고객예탁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 부동자금 중 고객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에 한 2.6%였는데요. 최근에 한 3.7%까지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런 자금들이 주가 상승에 기여했지 않느냐.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물 경제하고 기업 수익하고 괴리가 주가가 너무 벌어졌다. 그래서 문제는 그 괴리를 좁히는 과정에서 주가가 얼마만큼 조정을 보일 것인가. 그 문제인데요. 저는 뭐 2,000 안팎까지는 조정을 보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400에서 500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2,000이라고 하면 사실은 지수로 보면 꽤 부담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시고요.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의 FOMC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근데 연준의 기조 자체가 어쨌든 간에 시장에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지금까지의 기조잖아요. 이 의사록에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조금 조절하는 과거에는 이제 긴급 대응을 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 경제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준 자산 보면은 6월 13일 한 7조 1,500억 달러로 뭐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까지 데이터 보니까 한 6조 5천만 달러로 한 2천억 달러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연준이 돈 풀어가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아마 실물 경제에 비해서는 미국 주가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준도 조심스럽게 시장을 보면서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갈 수 있는 이유 자체는 유동성과 함께 최근에 달러화가 상당히 추세적으로 약세로 가면서 이머징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뭐 100 밑으로 주면 92대까지 내려온 것 같습니다. 93, 92. 금값도 좀 주춤하다 다시 가고요. 결국은 이제 달러 약세에 기인한 흐름들일 텐데 달러는 약세 추세가 계속 갈까요? 저는 큰 흐름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달러 약세 추세에서 3차 약세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미국이 달러 가치 하락을 유도했고요. 네. 예, 그때 무려 40% 이상 달러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때 유도한 거죠. 예. 예. 그리고 2000년 초반에 IT 거품 붕괴되면서 미국 경제 어려워서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3차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물론 뭐 3월에 달러 지수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103까지 갔다가 지금 92 안팎에서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간 반등을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103을 고점으로 해가지고 추세적으로 저는 하락이다. 이게 앞으로 4, 5년 정도 지속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나요? 결국은 이제 달러가 약세를 추세적으로 보일 거라는 거는 달러 이외의 자산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나 강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이머징 마켓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네. 사실 우리나라 지금 중국 환율 안정돼 있고 뭐 브라질이나 또 터키 환율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네. 차별화는 될 텐데 예, 저는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가 그래도 좋은 나라 통화 가치는 계속 오르라고 보고 있고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올해 들어서 외국인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환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뭐 연말 내년 초에 가서는 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율을 단기적으로 전망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게 미국 본원통화하고 우리나라 본원통화하고 상대의 비율이에요. 그런데 지난 3월부터 미국이 엄청난 돈을 빌고 했기 때문에 미국 본원통화가 우리나라 본원통화가 훨씬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요. 예, 가장 9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가장 큰 영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180원에서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좀 정체를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뭐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1150원 이하로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좀 살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실 시장이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안정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미국의 달러 약세, 우리 원화의 강세, 환율 하락이죠. 외환 시장이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악재를 해석하자면 없는 건 아닌데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을 앞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경기 부양책도 지금 이제 추진이 안 되고요. 그런데도 보면 미국도 다시 지금 S&P 최고치 가고 나스닥 최고치 가고 뭐 과함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굉장히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대선 변수가 있잖아요. 미국 시장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미국 주가가 지금 너무 가대평가됐다.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영국 더 이코노미스트 경제 주간지 보니까 기업 수익은 2015년 수준이더라고요. S&P 500 기준. 근데 그 이후로 주가가 6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봐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놨던데 제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 지표인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다음에 고용 여기다가 유동성을 포함해 M2를 포함해 가지고 미국 적정 주가를 추정해 보니까 좀 한 20% 정도는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가가 뭐 15%, 25% 정도는 앞으로 대선 이전에 한번 떨어질 수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좀 미중 무역 전쟁 결국 패권 전쟁인데요. 뭐 대선 이전에 트럼프가 좀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가도 지금 너무 가대평가돼 있는 만큼 아마 뭐 3분기 중반 4분기 초반까지는 한번 큰 조정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유동성 장세라는 게 돈으로 올라가는 장세가 소위 좀 묻지마 장세 아닙니까? 어디 갈지 모르고 계속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이게 과해요. 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사실 인기가 별로 없죠. 계속 가는데 뭐 주가는. 근데 교수님은 뭐 이게 이번 주에 주가가 밀렸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간에 실물과 괴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국내 이제 연휴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서요. 국내도 부담이 되고 있고 우리가 3분기쯤 조심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좀 회복될 걸로 예측했는데 경제 활동이 부담되게 되면 3분기 성장률에도 부담스러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네요. 3분기는 뭐 플러스 성장은 나올 것 같습니다. 2분기가 워낙 감소했으니까요. 3분기는 플러스 성장 나오는데 문제는 4분기거든요. 저는 우리 경제가 이제 회복되다가 이중 침체 선진국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 4분기에는 다시 경제 지표가 다 나빠지는 이런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분기 그 하락 속도가 2분기보다는 좀 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으리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바닥이 2분기보다
3분기 올랐다 4분기에 떨어지는데 2분기보다는 4분기가 좀 더 높은 수준이다. 네. 예, 이런 식으로 보면은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지 않으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주가가 경기에 선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가 오른 건 3분기 경제지표 선반영한 것이다. 근데 지금부터는 4분기 경제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미국 경제지표나 우리 경제지표나 모든 경제지표들이 4분기에는 다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주식시장이 좀 미리서 반영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자들은 얼마큼 빨리 가야 되는 겁니까? 이제 보통 뭐 6개월 선행한다고 경기보다 주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2분기 실적 끝나서 3분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3분기가 아니라 3분기 또 일리 해석을 했고 시장이 4분기를 봐야 된다. 지금 4분기를 봐야 될 시점이라고 그런 말씀이시고요. 예. 조금 더 이제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를 여쭤보면요. 엄청난 어려움 속에 사실 언택 관련주들이 성장주로서 많이 올랐고 조금 쉬는 틈을 타서 경기주들이 올랐다가 다시 코로나 확산되면서 성장주로 관심이 모아지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경기주와 어떤 성장주의 어떤 기싸움, 이제 말씀하신 하반기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로나가 어떻게 진정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요. 과거 바이러스를 보면은 반드시 2차 확산기가 있었고요. 그 2차 확산기 피해가 1차하고 비슷했거나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는 코로나 영향이 경제, 금융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언택 관련주들이 이번에 그 조정을 보이고 다시 그 4분기에 오를 때 그런 것들이 좀 성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경기를 예측해 보면은 우리 경기 순환상 2017년 9월이 경기가 정점이었거든요. 가장 긴 역사상 가장 긴 수축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경기 저점이 지난 5월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회복 속도는 느리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난 거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확장 속도가 좀 빨라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는 우리가 경기 관련주를 내년 상반기가 가지고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9월 15일 날 이제 공매도 재개 여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데, 9월 흐름을 좀 미리 앞서 가긴 합니다만, 공매도 이슈도 있고 해서 남은 8월과 9월의 전략 좀 정리해 주세요. 뭐, 공매도는 아마 금융당국이 이대로 유지할 것 같은데요. 연장하는 쪽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9월은 그냥 한마디로 조정이다.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 늘리신다면은 또 주식을 굉장히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4월부터 지금 가파르게 주가가 오르났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쉬는 과정이다. 9월이 아마 그 깊이가 생각보다는 좀 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보유 비중을 좀 늘리고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좀 내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서둘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다시 기회를 일정 부분은 가져가는 것이 지혜롭다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시장 집중 분석 서강대학교 김영익 교수님과 변동성 있는 장세 흐름들 분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